주식으로 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랜만에 또 화상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네, 주말 잘 쉬고 왔으니까 위원님과 한 주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 반등에 나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금 홍콩 항생지수가 4% 넘게 급락하면서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분위기도 그닥 좋지는 않은데 위원님의 시장 분석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시장에 좀 훈풍이 좀 불어줬고요.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한층 조금 많아지면서 일단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11월 75bp 인상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당초에 12월에 75bp 또 자이언트 스텝을 연달아 또 내놓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이제 덮고 12월에는 빅스텝 50bp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점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초반 같은 경우 미 선물이 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 불구하고 장중에 이제 중국, 홍콩 등시 낙폭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장중 고점을 찍고 좀 밀어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보면은 지난 2250선을 다시 한번 저항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 며칠 전에도 지난주 같은 경우도 2250선 강하게 돌파를 해주느냐 봤는데 못 해줬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2256선까지 터치를 하고 밀어내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기관에서 코스피 중심으로 전기전자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고 장 초반에는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움직임이 좀 더 탄력적으로 이제 좀 나와준 흐름이었고요. 지난주에 레고랜드 부실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껏 많이 밀어냈던 중소형 건설사주 종목들이 또 오늘 일장 같은 경우 50조 원 자금 시장에 정부에서 50조 원 공급을 한다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조금 나와지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일단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으로 본다면은 오늘 다양한 뉴스가 이렇게 좀 나와 주었는데요. 로봇 관련한 이런 이슈가 있는데 불구하고 로봇주가 탄력 있게 못 움직인다는 거는 시장이 어디까지나 이제 로봇 관련한 이벤트는 굉장히 많고 이달도 내달도 이제 지속적으로 있긴 한데 관련주들이 탄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쪽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로봇은 사실은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되는데 감속기 쪽에서는 우리가 해성 TPC나 이쪽을 SPG나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ETF 관련해 가지고 편입된다는 소식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은 로보티즈나 로보인데 아직까지는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탄력이 없는 만큼 장중에 단기적으로 고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물량이 나오고 밀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긴 안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만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도 중소형 건설주들 지난주에 급락 나왔다가 오늘 좀 돌려내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돌려낸다면은 매수가 손절가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 이제 뉴스에서 내년에 백신 지금 이제 30불인데 내년에는 110에서 130불 정도까지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금 화이자도 또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 관련해서는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급등을 해주면서 그 무거운 시총이 높은 종목이 무려 10%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장중의 흐름을 보니까 이제 고점 찍고 밀어내는 부분이 보여졌는데 시장은 지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 이제 내려온다면은 매수 포지션 유효하다 말씀드렸고 지금 박스권 상단 쪽에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바이오 쪽은 오늘부터 이제 또 유럽의 바이오 학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주의 흐름을 본다면 샤페론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간 흐름이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샤페론은
부각을 조금 못 받는 흐름이고 장중에 이제 봤을 때는 바이젠셀이 지난주에 많이 빠졌다가 삼류 기업으로 바이젠셀 다시 오늘 낙폭을 돌려내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지속성은 우리가 학회 중간에 어떤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지속 한 번 더 급등이 나오거나 또 밀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자세한 시장 분석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게 또 상한가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신화 콘텍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신화 콘텍 같은 경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0월 15일에 림파고 시초가 종목으로 포착해서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인데요. 이날은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 중이었고 이때 이제 우리 이제 일부 가족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 내려오면 관심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께 특징주로 언급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이날 이후에 그 다음 날 이길 종가에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6% 바닥 나오고 밀어버렸는데요. 많이 밀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USB-C 타입이 국가 표준 제정 전망된다 얘기가 나왔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USB-C 타입을 개발해서 생산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로 그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죠.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상한가 아침에 안착했다가 밀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상한가 도전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재료가 핫한 만큼 지속성도 쭉 꾸준히 있으니까요. 눌림목에서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15에도 USB-C 타입 충전 방식이 탑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인도에서도 각국에서 이제 C 타입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 종목을 항시 두시면서 논리력 공략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에 따라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먼저 AS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피코그램인데요. 이 종목 먼저 AS 받아볼게요, 위원님. 자, 피코그램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밀어버렸는데요. 아이젤하고 이번에 줄기세포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헬스 계열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MOU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한 차례 주가가 급등하긴 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지난주에도 피코그램 한 번 더 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파동이 적게 이제 한 9%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요. 정고점 이상 돌파를 했을 때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날 고점, 전일 정거래일 고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좋습니다. 익절가로. 그래서 올라가다 좀 밀린다 싶으면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확보하시는 게 좋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난주 같은 경우요,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한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국책 사업으로 이전에 셰숨 정화 필터 개발한 이력이 있으면서 동사가 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데 예전에 무중 이슈로 많이 갖는 만큼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좀 약간 흐름에서 무중 관련주이자 그리고 또 원전 관련주 거기다가 아이젤과 이제 MOU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동사가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런 종목들은 적당하게 내 매수가 부근이라면은 일단은 수익을 챙기시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이 종목을 추천해드린 만큼 절대로 매수가에서 밀어낸다면은 수익 확보하시고 그리고 손절은 저기 이 자리에서 좀 오늘장 만약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용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일에 주셨고 최고가 기준 1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피코그램 적당하게 수익을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일동홀딩스인데요. 지난 18일에 주셨고 최고가 기준 1.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홀딩을 해서 수익을 더 챙겨보도록 할까요? 자, 일동홀딩스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지금 코로나가 아닌데, 코로나 확산세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일동홀딩스 들어가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자,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한 번 더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되겠네요. 네,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재유행 조짐 보인다. 9주 만에 확산세로 전환했다는 뉴스가 지난 주말에 나와주었고요.
또 이제 다음 달에 재유행 위험이 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주요 방역 지표를 23일자 기준으로 이제 보니까요. 굉장히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졌고, 지금 하락세 7월에 정점을 찍고 8월부터는 조금 내려오는 흐름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이제는 다시 유행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아니요, 다시 이제 방역 지표를 보니까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지난 20일에 이제 어떤 자료를 보면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같은 경우 오미크론 변이가 한 갈래로 이제 이 유행이 다음 유행하고 지금 유행 사이에 최저점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2월 초 정도에는 아마도 본격적으로 재유행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 급락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를 볼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바이오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코로나 관련주들을. 그리고 이제 다시 본다면은 또 바이오 종목 중에서 코로나가 아닌 종목들을 어떻게 또 접근하느냐. 바이오 쪽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반대로 코로나 관련되지 않은 종목들은 못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요. 또 코로나 반대가 이제 나오니까 이 실속 타기를 잘 하셔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일동폴딩스 같은 경우는 네네. 지속적으로 파동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니까요. 네.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아직까지 저점에 머물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동홀딩스까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넥스트레벨 종목은 빠르게 가격 전략 위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이전에도 제가 오성 첨단 소재를 여러분들께 이제 드렸었는데요. 오성 첨단 소재, 카나비스 메디칼, 의료용 테마 관련해서 뇌 신경세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해서 이 기사가 나오는 뒤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카나비스 메디칼 지분은 50%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인데요. 현재가에서 2,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 2,300원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성첨단 소재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